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화물사업 매각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따라서 이런 화물사업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사업 매각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과 유럽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매각 입찰이 지연이 됐죠.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유럽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입장 차이냐라고 한다면요. 대한항공이라던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욕심을 아무래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죠. 특히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화물사업부 매각에 동의하기 이전에 주주의 피해 여부를 우려를 한 만큼 매각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렇게 화물사업 부분을 높은 가격에 팔아야 좋고 유럽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후에 경쟁 유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업 경쟁자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상 의사결정도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물사업 매각 측면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본 입찰에 참여한 이스타항공, 에어 인천, 에어 프레미아 등 더비아 항공사 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자금 조달 사업 계획 등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 EU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EU 측에서 이렇게 자금 조달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이행 계획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지난달 중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EU 측의 자료 요구로 인해서 매각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인 일인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수합병 딜에서 본 입찰 이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자체는 흔치가 않습니다. 본 입찰에서 참여자들은 가격 조건과 그리고 인수 이행 능력을 증명할 여러 내용을 담아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EU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제안서에 더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아시아나 화물 사업의 매각은 EC의 요구로 시작이 된 만큼 EC가 원하는 수준의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실사도 길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입장 차이들을 극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씨의 입장들을 좀 봤을 때 향후 이러한 면들을 해결하면서 화물 매각을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화물 사업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깝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런 알리라던가 아니면 테무 등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화물의 물동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화물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에 대해서 좀 더 인수자들이 욕심을 내면서 LCC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아시아나 화물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화물 매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높은 거래량과 함께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앞서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분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9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계속되면서 화물사원 매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객 사업의 수요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낸다던가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1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라인대 매물대도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 몇 가지를 봐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현재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각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한국사들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여객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적인 측면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객 증가율은 둔화가 됐는데 현재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가는 둔화가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잉의 항공기, 인도기, 지연 등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항공권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30%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저희가 여객수 증가율 자체는 둔화가 됐지만 향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매크로적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율적인 측면, 유가적인 측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금리가 최근에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서 악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와 기대 가능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